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재생 에너지를 먼저 배우고 있죠. 그죠? 재생 에너지 파트 중에서 이제 이거 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바이오 에너지. 예. 바이오 에너지인데 말 그대로 바이오죠. 그죠? 생체, 생물체량,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같아요? 이거 유채꽃이죠, 그죠? 유채꽃. 제주도 가면 우리나라 유채꽃 많죠. 예, 유채꽃에서부터 뭐를 바이오 디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다는. 물론 바이오 뭐 가솔린 완전 휘발유는 안 되지만도 거의 유사한 거. 그다음에 디젤 만들어 가지고 경유와 혼합해서 그다음 바이오 에탄올 만들면 여러 가지 액체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연소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예, 문제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에너지 제가 지금 이 교재 파트에 왜 목차 내기는 처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왜 내느냐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두 개나 첫째 바이오 연료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탄올과 디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양 바이오. 해양 바이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세 조류, 미역, 다시마, 뭐 조류 같은 걸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묶어 가지고 바이오 연료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거 매립지 가스라든지 여기 나오네 그죠? 매립지 가스라든지 바이오 가스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가 폐기물 배울 때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 반드시 이해할 거는 뭐냐? 앞에 유기성 폐기물이 붙어줘야 된다. 유기성이란 말이. 유기성이란 말이 붙어줘야 어떻다는 거예요? 바이오 에너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건 폐기물 에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반드시 유기성이란 말이 붙을 때는 바이오 에너지 쪽에 들어간다. 거기에 나오는 매립지 가스. 매립지 가스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예, 쓰레기 같은 각종 쓰레기만 붙는 게 아니죠. 여기에 막 각종 음식물도 물론 있지만 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메탄가스가 나오죠, 그죠? 메탄가스가. 예. 메탄가스가 얼마예요? 55% 나오죠, 그죠? 55%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매립지 가스죠. 매립지 가스는 바이오 폐기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들은 메탄균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는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오가스. 우리가 태운다든지 이래가지고 가스를 만들죠. 합성가스죠. 일산화탄소라든지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뭐 메탄가스 합성을 시게 해가지고 피셔 드롭슈 반응을 시게 해가지고 가스 그대로 이용하든지 연료로 액체 연료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목차를 요래 뽑아내 놨습니다. 요 순서대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기존 에너지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기존 에너지 문제점은 원자력 위험성, 에너지 안보 문제, 뭐 그다음에 화석연료, 고갈 뭐 이런 거 CO2, 대기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든지.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물체량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이오매스, 당질계, 당분이 있는 거죠, 그죠? 목질계, 리그닌 성분, 글루코즈 같은 거 있는 거, 해조류 같은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액체화시킨다든지 가스화시킨다든지 고체 연료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뭐요? 연료도 만들고 열을 생산하고 열만 생산하면 뭐요? 전기도 생산할 수 있죠. 연료는 뭐 바이오 자동차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고갈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작물 가능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대체의 최상위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체에서 우리가 바이오매스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을 오염 안 시키고 물론 뒤에 가면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도 지구 온난화 CO2를 저감하는 데에서는
뭐예요? 바이오 에너지가 최상의 에너지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죠. 그죠? 예. 상당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E에서 바이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그 다음에 바이오, 이제 뭐 액체 연료, 가스, 그 다음에 고형 연료 같은 거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세계 시장 현황에서 전망 같은 거 이래 보면은 고용 바이오 연료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SRF 이야기죠. 그죠? SRF. SRF는 우리나라에서 퇴출됐죠. 그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퇴출되는 건데, 그냥 요거.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예. 그 중에서 이제 요 바이오 가스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 디젤 부분, 그 다음에 에탄올 부분. 이제 요거는 경유하고 혼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각광받는 게 뭐예요? 바이오 가스 부분이다. 자, 말 그대로 바이오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고 디젤을 만들고 메탄가스를 만들고 수소를 만드는 거죠. 예. 바이오 에탄올은 뭐 우리가 그 화학적으로 만들면 되죠. 에탄올 같은 거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바이오가 붙었죠. BIO가 붙어서 생물학적 방법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가지고 효모나 박테리아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든다. 물론 뭐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 당 성분을 가졌죠. 그죠? 당 성분을 가진 그 식물체에서 바이오매스에서 만든다는 이야기. 일본이 선두하고 있다. 그다음 바이오 디젤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재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게 3세대 바이오매스입니다. 3세대.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3세대 1세대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같은 거죠. 그죠? 3세대가 바이오 그 디젤 만드는 게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해조류가 그만큼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녹조 생긴 그런 거 가지고 해조류 조류 같은 거 가지고 그 액체를 뽑아낸다든지 가스를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죠? 지금은 파이로트 시스템 정도 규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생연구소에서는 해조를 이용해서 바이오 생산 연구를 시작했다. 경제성 문제로 인해서 얼마 없다. 그래서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다른 게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해조류, 바이오 디젤 만드는데 해조류 같은 거는 어디서 키워요? 육지에서 못 키우죠. 그죠? 어디에? 바다가 무궁무진하죠. 그죠? 가만, 종만, 스페이스, 종만 해놓으면은 어떠다. 막 자라죠. 그죠? 온도, 날씨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우리 미역, 다시마 같은 거는 양식장 설치해가지고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메탄은 CH4죠. 그죠? 나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생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조류를 이용해서 또 메탄을 생산 가능하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수분해 통해 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CO2, H2를 어떻게 메탄으로 식해 가지고 메탄가스만 뽑아낸다. 메탄가스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열에너지라든지 전기를 스팀을 돌려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뭐 유기성, 예, 폐수 같은 거 등을 이용해서 그냥 해조류는 이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아직도 고비용에 속한다. 그다음 바이오 수소 H2죠, 그죠? 우리가 아직도 수소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도 이 수소만 뽑아내면은 어디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연료전지 쪽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죠?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 뭐예요? 수소 전기차에 쓰죠, 그죠? 수소 한쪽에 집어넣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 해가지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발생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소도 상당히 괜찮다는 건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이거 많이 미흡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유기성 폐기물 이용, 바이오매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게 대체로 각광을 받고 있을지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수소 경제화, 수소 경제 사회화를 부르짖었죠. 그죠? 2019년도에 했죠. 모든 걸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포커스를 태양광 풍력에서 맞추지만도 차세대 우리가 먹고 살 거리는 수소 연료 전지 쪽이다. 수소 쪽이죠. 그죠?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도 나중에 이야기는 수소를 원료로 쓰죠. 그죠? 원료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전소 돌리고 있죠. 그죠? 수소가 무궁무진하게 쓰인다. 지금은 뭐 수송하고 저장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도 이제 지금은 바이오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은 조금 문제가 되지만도 바이오 수소를 생산하는 데는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메탄이라든지 바이오 수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는 요거죠, 그죠? 2022년도에 태양광하고 이제 있는데, 바이오가 전체가 차지하는 게 발전 비중이 한 21%쯤 됩니다. 2030년 되면은, 이거는 뭐 정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태양광이 또 좀 다른 데 좀 더 늘리겠다는 거죠. 육상풍력, 해상풍력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른 걸 살펴보지 말고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도 8.9% 요런 2030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태양광 풍력 쪽에 연료전지 쪽에 늘어난다. 연료전지 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IGCC라는 게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이 조금 앞으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데이터, 정부에서 내년도 뭐 대통령 선거에서가 바뀌면 또 이 데이터 달라지겠죠. 그죠? 그냥 추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체 바이오연료, 우리가 바이오 연료를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웠죠. 그죠? 고형, 일반, 예, 그 SRF를 배웠죠. 일반 SRF.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배웠어요? 바이오 고형 원료 제품을 배웠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는 바이오입니다. 앞에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목재 펠렛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이오죠. 그죠? 예, 목재 펠렛 같은 거. 그다음 바이오 액체 연료는 뭐 디젤, 에탄올, 부탄올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중유 같은 거. 그다음에 오일 같은 거 생산합니다. 이건 제조 회사입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취업하실 때 뭐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이런 데서 SK 케미칼, GS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만든다. 그다음에 기체 바이오,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거죠. 이런 뭐 서희건설이나 이런 데 중소기업체 있고 대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들고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활발하게 판매는 안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보급 현황을 보면은 발전 설비로 봐서는 얼마요? 14.5%, 한 2.3기가와트 좀 됩니다. 총 생산량에서도 상당히 높죠. 그죠? 2위입니다. 2위. 폐기물 다음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상당히 많다를 알 수가 있고. 발전량을 봐서도 어떻게 태양광을 넘죠. 그죠? 두 번째로 가고 있다. 15조.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건 아니죠. 그죠? 총 발전량이나 생산량이라든지 발전 설비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바이오 에너지 이제 기여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기업체 순위가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기업체 수가 총 예를 들어서 385개다 그러면 바이오 분야가 얼마예요? 1위입니다. 28%를 차지합니다. 기업체 수가 그만큼 110개죠. 그죠? 폐기물 109개, 태양광 뭐 10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고용 인원으로 봤을 때는 2위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물론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1595명이죠. 그죠? 예. 이렇게 상당히 뜨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발전을 바이오 부분에 보면은 발전량 비중을 보면 무려 31.5%를 차지하고 있다. 예. 물론 태양광 이 정부에서 태양광이 엄청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도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죠? 31%입니다, 무려. 예. 자, 세계 동향을 보시면은 예. 원료가 풍부한 뭐예요? 미국, 브라질,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브라질, 영국 이런 데서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대량 생산 단계에 있다. 그다음 바이오에탄올 같은 거는 북미, 남미를 중심으로 발전돼 있고 바이오 디젤 같은 거는 유럽 중심으로. 여러분들 유럽 옛날에 코로나 전에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처밭이라든지 해바라기 밭 같은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평양에 심어놨죠. 그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물론 식용으로도 하지만도 가공해서 판매도 하지만도 원래요. 이런 거 바이오 디젤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제 2세대 바이오. 예. 요거는 1세대 바이오는 먹는 거, 식용작물하고 2세대 바이오는 못 먹는 거. 예. 비식용작물이죠. 2세대 바이오를 가지고 이제 액체 연료, 미국이 아무래도 과학이 좀 발달해가 선도 기업으로 있고 운영 중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파악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경제성 파악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미국, 브라질, 유럽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수송용 자동차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대차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듀폰이라든지 비렌트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거, 일본의 혼다 같은 거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연구 분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성장세가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도 보면은 시장 규모 보면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게 좀 데이터가 2016년도지만도 계속해서 매출 기준으로 볼 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성공은 했습니다. 만들고는 있고 그렇게 활용화는 못 돼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트는 기술 대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데 뭐 GS 칼텍스, SK 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그래서 다변화를 기해야 된다. 미세조류 연구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실험실이라든지 부술연구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 총매 반응 통해 가지고 페놀 요거트가 페놀 C 5개, H5OH죠. 그죠? 그런 거, 이런 거. 그러나 아직 미흡 단계에 있다. 생산 연구 중에 있다. 그 다음에 공정 같은 것도 아직도 많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첫째 이게 막 코스트가, 가성비가 맞아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가성비 향상을 위해서 부산물 나오는 거, 찌꺼기 같은 거 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추진 전략을 필요하다. 정부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미흡하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긴 만들죠, 그죠? 만들긴 만들어가지고 뭐 활발하게 쓰는 데도 있습니다. 쓰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만들어가 판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혼합 비율을 강제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수송 연료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2021년도 올해 6월 달에다가 6월 달에 신재생 에너지 연료를 첨가해라. 의무적으로 첨가해라.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얼마 매년 0.5%씩 업식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5%지만도 나중에는 5%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경유가 덜 들어가죠. 그죠? 예, 바이오 디젤 같은 경유가 판매가 CO2 감축 효과도 있고 CO2 감축하면은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대기오염 같은 거 저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3.5% 정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더 매년 업식이겠다. 그러면 경유도 판매 감소하고 CO2 감소 따라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쓰는 데만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0.5%씩 상향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바이오하고 생체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생물 유기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1차 잔사물은 자, 곡물이라든지 임산, 산에서 나는 거라든지 덜에서 나는 거, 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야기죠. 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고 2차 잔사물은 요놈을 이용해서 물질 생산을 바이오매스 가공하는 도중에 생산되는 게 2차 잔사물이라고 하죠. 이런 거 찌꺼기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제지 같은 거 목재가 필요하죠. 이목 같은 거 나무 배죠, 그죠? 그러면 파쇄된 부스러기 나오죠, 그죠? 그 놈을 어떻게 해요? 열분해를 시킨다든지 합성 가스를 만든다든지 한다네요. 그게 뭐예요? 바이오매스죠. 그 다음 3차 잔사물은 1차, 2차 뭐 우리가 굳이 안 따지는데 1, 2차에서
사용하고 난 후에 우리가 나오는 건 폐기물 종류죠. 그죠? 도시 고형물 폐기물이라든지 유기성, 그 다음에 슬러지는 이야기해줬죠.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가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물, 식물, 생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크게 나누면 농업계, 폐기물계, 임업계. 농업은 뭐 가축 분뇨 같은 거, 그죠? 농업 부산물로는 옥수수, 콩 이런 거 같은 거 나오죠, 그죠? 꼭 부산물 아니라도 되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콩을 재배해가지고 뭐요? 바이오 디젤 만든다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산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다음 폐기물, 생활 폐기물 같은 거 여기서 메탄가스 엄청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유기성 하페스 온이라든지 동식물 잔재물의 메탄가스 얼마 단백질이니까 메탄가스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죠, 그죠? 그다음 이목계, 목질계죠, 그죠? 이런 거 이제 폐목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해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농업계, 폐기물계, 임업계인데 지금은 뭐 두루둥실 묶어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냥 구분만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원료에 따라서 식용이 가능하냐, 비식용이냐. 예. 예를 들어 당질계, 당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분계, 녹말 가진 거죠. 쌀보리 같은 거, 고구마 이런 거. 그 다음 식물계, 유채씨, 대두. 대두는 콩을 이야기합니다. 콩. 예, 해바라기 같은 거. 이거는 그 뭉죠, 그죠? 얼마든지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비식용은 나무죠, 그죠? 나무. 음. 리그닌, 셀룰로즈 같은 거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리그닌을 제거시켜줘야 되죠. 지금은 몰랐답니다. 그 다음 뭐 농업 볏짚이라든지 초봉계, 잎목계, 왕겨 같은 거, 예, 뭐 부산물, 잔재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 단백질계, 예, 축산 분뇨라든지 축산 분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질소와 인계통이죠. 그죠? 그런 거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사체, 식물, 미생물 균체 같은 거, 그다음 유기성 폐자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런 거라든지 슬러지 같은 거 이용해서 얼마든지 먹는 거, 못 먹는 거 가지고도 어떻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요걸 보면 주요 바이오매스, 야, 나무라든지 옥수수, 폐지, 뭐 요런 거죠, 그죠? 요런 걸 이용해서 고용연료화 시키면 SRF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난방연료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화를 시킨다. 그러면 에탄올이 나오죠, 그죠? 에탄올 자동차 연료도 얼마든지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화 시킨다. 가스가 합성가스 같은 거 만들죠, 그죠? 합성가스 총회 반응해서 메탄올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 직접 연소 태워버리죠. 태워버리면 그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같은 거, 발전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전기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성가스는 나중에 배웁니다. 일산화탄소라든지 수소 같은 거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 열 같은 거 마음대로. 그 다음 축산 분뇨, 유기성 폐기물이죠, 요게, 그죠?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현기성 발효, 미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예, 발효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했죠. 메탄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지역 난방이라든지 발전소 원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여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수소를 우리가 개질화 시켜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다. 그 다음 식물, 예, 유체류 같은 거 이런 거 기름 성분 추출해가지고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연료도 쓸 수가 있다. 바로도 쓸 수가 있지만도 어떻다 원가가 너무 비싸죠, 그죠? 그런 거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성 폐수 슬러지 같은 거, 예, 그래서 수소 생성균을 써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연료로 반드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바이오매스만 잘 이용하면 가성비만 맞아주면은 이게 휘발유보다 더 낫죠,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가성비가 잘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안 쓰고, 안 쓰고 있고, 덜 쓰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은 안 해주고 있죠. 그죠? 자, 작물, 우리가 배웠죠. 그죠? 에너지 작물이라는 건 에너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거쳐가지고 연료도 뽑고, 전기도 뽑고,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 농산,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바이오 매스 에너지를, 예, 바이오 리파이너리 해가지고 합니다. 자, 석유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질을 어디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바이오 매스로부터 뽑아내겠답니다. 이게 뭐예요?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면서 바이오 리파이너리죠. 그죠? 예, 그 대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석유라든지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납사라든지 뽑을 수 있게끔, 물론 지금은 안 되죠. 그 정도로 뽑아내서는 석유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질을 바이오매스에서 연구만 앞으로 잘 되면은 뽑아내지 않겠느냐. 예, 지금 현재는 한 서너 가지밖에 못 뽑아내고 있지만도 발달하면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용어가 뭐예요? 바이오 리파이너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이오 연료 농작물. 예, 우리가 농작물에 식물 이런 거 많이 기르죠. 그죠? 아시아, 이건 아시아 계통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중국. 그다음에 아메리카 쪽에서는 브라질이 아무래도 유럽 쪽, 아니 저쪽 미국하고 뭐야 브라질 쪽이 강하다고 이야기했죠. 브라질 땅덩어리 넓죠, 그렇지. 그다음 아프리카 계통은 마다가스카르 같은 거, 탄자니아 같은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 데도 보구나. 아, 요렇게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데,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서 바이오 연령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 바이오. 요거는 이제 바이오가 붙었죠. 그죠? 일반 고형 바이오 연료 알죠? 바이오 에사, 바이오 뭐예요? SRF죠. 그죠? 그냥 SRF는 어떻다는 거예요? 퇴출됐죠. 그죠? 재생에너지에서. 음. 여기서는 바이오가 붙었죠. 그죠? 목재 펠렛 가지고만. 참여 기업은 뭐 세계 각국에서 액체 바이오 연료, 디젤, 에탄올, 부탄올, 오일 같은 거, 기체 바이오, 바이오가스 같은 거 상당히 유명한 회사도 있죠. 그죠?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아까도 봤죠? GS 바이오 같은데, GX 칼텍스 같은데, 애경유화 같은데, 대우건설, 한솔 EME 같은데, 이런 데서는 바이오가스 같은 거 만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 틀리죠. 그죠? 원래 특성에 맞게끔 에너지 전환 기술이 적용되어야 가성비가 맞아 들어가고 에너지 효율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처리가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가 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 수분하고 해바라기 씨에서 나오는 뭐예요? 수분하고 한 명이 틀리죠. 그죠? 예, 전처리 과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 또 나중에 뭐예요? 일드가 맞니 안 맞니 이야기가 나오죠. 목줄기 같은 거는 나무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이런 거보다는 어떻다는 게 물이 적죠. 그죠? 그거는 뭐 나무 같은 건 그냥 건조해가지고 태워버리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조류라든지 식품 이런 거 폐기물 같은 거 이런 거 물 엄청 많죠. 그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건조 공정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세 가지 생물학적 방법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바이오 연료.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탄올, 디젤 이야기. 그 다음에 연료학적 변환법. 말 그대로 직접 연소하면 되죠. 그죠? 열분의 시계나 가스 시계. 그다음 액화시계 가지고 뭐 DME 같은 거, 디메칠 에테르 같은 거 만들면 되죠, 그죠? 가스 같은 거, 수소라든지 메탄가스 만들면 되고, 열분의 시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촉매를 이용해서 피셔 드롭시 반응으로 시계 가지고 합성유 같은 거 만들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지 메탄가스 발효, 매립지 가스 여기서 나오죠, 그죠? 예, 수도권 매립지 공사 거기서 나오는 거 바이오가스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 유기성 폐기물을 현기성 조건에서 미생물과 반응시키면 된다. 그다음에 슬러지 같은 거, 예, 폐수 슬러지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쩌다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겠다는 게 뭐예요?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 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봤죠, 그죠?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용도는 뭐 난방 연료, 자동차 연료, 메탄올 같은 거, 열, 전기, 난방, 뭐 연료, 수소 같은 거, 그죠? 복합 화력 발전소, IGCC 같은 거. 재료는 이런 게 들어간다. 요런 반응에 이제 가성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죠. 그다음에 요것도 뭐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농산 바이오매스하고 인산 바이오매스 같은 거, 유기성 폐기물, 산업체에서 나오는 부산 바이오매스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결국은 열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용 연료를 생산하죠. 그죠? 어. 자, 임산용 바이오매스, 나무 목재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열분의 식이죠. 그죠? 열분의 식해가지고 가스 식인다든지 연소를 식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유기성 폐기물 같은 거, 유기성 폐기물 같은 거 열분의 식인다든지, 현기성 수화를 식해야죠. 메탄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가스화 식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뭐 열분의 식이거나 가스화 식이나 발효식 해가지고 연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으로 가나 똑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이건 좀 중요합니다. 바이오매스를 물리적 처리, 입상화, 고체화 시계가 고체 연료로 쓰겠다는 거죠. 화학적 처리, 용매 추출해가지고 액체 연료로 쓰고, 연료학적 처리, 가스화 시계가 기체 연료로 쓰고, 수소 같은 거, 열분의 시계 가지고 혼합 연료로, CO, 일산탄소, H2 같은 거 해가지고 메탄가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합 연료를 쓰고. 액화시계 가지고 액체 연료로. 액화시계가 액체 연료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도 피셔 드롭시 반응으로 시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액체 경유급 연료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는 뭐 현기성 발효식이면 메탄가스 바로 나오고 알코올 발효식이면 알코올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 바이오매스 같은 거 직접 연소식이면 되죠. 그렇죠. 광합성 식이면 물론 수소 나오죠. 산소 나오고. 요거는 조금 중요한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요걸 좀 기억하시기. 자,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장점,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재생성은 고갈 문제가 없다. 비고갈성이다. 화석연료는 언젠가 고갈되거든. 온실 배출량이 뭐보다도 화석연료보다는 적다. 그 다음에 저장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부정량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죠. 80% 차지하고 전 세계 15%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고갈 문제가 없고 온난화에 기여하고 대기오염 문제 해요. 그래서 피드백 될 것이다. 대체제로 갈 것이다. 그런 거죠. 바이오 파일런으로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단점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네. 잔산물,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생산하는 데 있어. 그 다음, 키워야 되죠. 그죠? 토지 이용비, 노동비, 헥타르당, 1헥타르당 뭐 3,000페이다. 뭐, 그 수율이 잘 지었으면 많고, 뭐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은 적죠. 그죠? 그런데 생산 비용이 많이 좀 좌우된다. 그 다음,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뭐 벼농사, 쌀농사 짓는 것보다가 바이오매스 키워가지고 팔아먹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나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농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죠. 그러면 전 세계 식량 가격 폭도 기하 증가, 영양 실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환경 생태계 파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척박화되죠, 그죠? 이런 거 막 써야 되죠.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육장형 성격. 습지도 감소하고 습지까지도 파고든다는 거죠. 파고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이런 것을 야작, 코코아, 뭐 사탕수수 이런 거 막 키운다는 거죠. 농토화 만들어 가지고 농약 비료 막 치고 그러면 뭐 식량 생산보다도 그게 더 맞으면 그러나 식량 생산은 이면에는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잘못하면 언밸런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식량을 태운다. 식량을 만들어야 될 것을 어떻게 연료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죠? 1년 바이오 연료 소모량이 1억 명 식량에 해당된다는.
그래서 재검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수율만 잘 나오면, 가성비만 맞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량 재배하고 일정량 농작물 해도 관계없죠. 그죠? 예를 들어는 옥수수가 2175개. 어, 이게 뭐예요? 한 명이 1년 먹는 식량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왕복 900km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놈을 어떻게 해요? 태워가지고 연료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죠. 그죠? 어,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세대, 2세대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까 미세조류 3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바다에 나는 조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자원, 식량을 못 쓰죠. 거의 못 쓰죠. 그죠? 에너지 자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1세대, 2세대는 이런 문제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세대는 식용자원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2세대는 비식용자원입니다. 1세대, 이런 자원을 하다 보니까 온난화 경작지 감소되고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죠. 곡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익성이 어떻게 확 떨어져 버려요. 1세대 문제점이 있다. 2세대, 비식용, 목절개죠. 헤미솔로스, 리그런 이런 거 분해하는데 상당히 고비용이고 가성비가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처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죠. 이런 거. 이거에 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죠? 여러 사람 나무 베고 가지고 오고 위에 거보다 1세대보다. 예. 그 다음 3세대가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죠. 미세조류, 광합성 생, 예. 식물성, 동물성 같은 거, 거대조류, 해조류, 미역, 김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바이오연료 에너지를 뽑겠다. 이거는 뭐 육지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담수라든지 담수는 조류 같은 거 키우면 되죠. 그죠? 녹조류 같은 거, 갈조류 같은 거 키우거든. 예, 담수 해양에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죠? 폭발적으로 햇빛하고 조건만 맞으면 폭발적으로 크게 뭐 비료를 준다, 농약을 준다. 안 그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높은 성장률로 높은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다. 대량 경작지 필요 없죠. 그죠? 환경오염 없죠. 그죠? 그 다음 식량 문제하고 그렇게 상충되지 않아죠. 그죠? 부딪히지는. 그러나 경제성 확보면 아직도 연구 개발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 무궁무진하죠. 그죠? 모든 나라의 바닷가에.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생물학적 변환법입니다. 네,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생물학적 변환법. 수분이 많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수성용 연료로 전하니까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 디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ETB 같은 거. ETB는, 요거는 뭐냐면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예. 에틸, 에틸테르트, 부칠 에테르라고 있습니다. 에틸, 영어 쓰기는 좀 그렇죠. 그죠? 에틸테르트. TRT. 테르트, 부칠, 에테르입니다. 요게 첨가제로 집어넣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건데 첨가제로 집어넣으면은 산소 함량을 높여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는 아닌데 좀 낮춰줍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이오 연료다 그러면은 뭐요? 에탄올, 디젤이 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 합쳐가지고 바이오 연료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동물성 지방, 네, 유지류 똑같은 거죠. 비슷하죠, 그죠? 유지류. 이런 거 전 처리해가지고 기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바이오 디젤 정제해가지고 액상연료로 쓸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당질계, 당분 성분이죠. 그죠? 추출해가지고 당만 추출해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고,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TB 같은 거. 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뭐예요?
산소 함량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ATP 같은 거. 그런 거 하죠. 그 다음, 전분질계. 효소 당화시켜 가지고 당 성분을 가지고 또 똑같이 발효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섬유소계. 효소 당화시켜 가지고 당 성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발효시켜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이걸 바로 열분해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예, BTL 같은 거. BTL은 뭐예요? 바이오. B가 바이오입니다. 예. 바이오2, 바이오2 리퀴드입니다. 바이오2 리퀴드. 그래서 바이오매스로 만든 액화 연료를 우리가 BT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합성가스로부터 아직은 안 배웠지만도 메탄올 같은 거, 디메틸 에틸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합성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소식으면 연료화 시킬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하고 뭐 이 과정은 몰랐답니다. 어느 정도 뭐 여러분들 화공과니까 잘 알죠. 그죠? 이런 연료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연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유채, 꽃, 제주도가 많죠. 콩 같은 거 추출해가지고, 요런 거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에스테리피케이션 시켜가지고, 뭐요?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전분작물, 당화 시켜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가 알코올 발효를 시켜가지고, 에탄올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데는 당 성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효소를 집어넣어가 당화를 시켜가지고, 당 성분을 만들어가 알코올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고. 요거는 가스화 시계가 합성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촉매 반응 예, 시켜 가지고 메탄올이라든지 만들고 촉매 반응을 통해서 보일러 열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죠. 그다음 직접 태워 버리면 바로 뭐예요? 보일러 뭐 열이래 발전기 돌릴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아까 유기성 폐기물이죠. 그죠? 현기성 발효해서 메탄가스 만들어 가지고 가스 이렇게 만들죠. 전반적인 내용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테르화 시키느냐, 당 성분 알코올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드느냐, 네, 알코올 만드느냐, 에탄올이죠.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대로 우리가 가스 지금. 원료는 뭐 이런 거 보면 유채꽃, 옥수수, 뭐 콩, 이래가지고 바이오 뭐 코카팜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죠. 주로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 많죠. 그죠? 열대 지방 같은 데 많고. 네.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에탄올이죠. 그죠? 바이오에탄올. 네. 바이오매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소용 연료로 만드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얻은 후에 발효시켜서 제조하는데 주로 수당수수, 옥수수, 밀 이런 거 섬유소에서 추출해가지고 에탄올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자, 당질계. 당질계는 뭐 당화시킬 필요 없죠. 당 성분이 있으니까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거는 바로 발효시켜가지고 중화시키고 정유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탄올을 만들어 보면 되죠. 전분질계는 어떻다가요?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당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죠? 당화시키고 나머지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안 하죠. 그죠? 그 다음 목질계도 일단 전처리 해가지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리그린 같은 거 뽑아내야 되죠. 그죠? 예. 목질계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 당화시켜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에탄올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탄올을 만들 수가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같은 거는 뭐 가면 갈수록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일단 생산량 브라질, 미국 같은데 상당히 많다. 현재 지금 이렇게 시판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생산량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데 많고 브라질도 많죠. 그렇죠? 예. 에탄올 혼합 비율,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하고 뭐요? 그 휘발유하고 같은 거 섞을 때 이렇게 10% 섞어라, 25%각 나라마다 다 틀리죠. 그죠? 심지어 다른 나라는 뭐요? ETB 같은 거 썼죠. 그죠? 에틸테르트, 부틸에테르 같은 거. 예, 섞는다.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봤죠. 그죠? 요거는 반응식이죠. 그죠? 포도당 해가지고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분 같은 애가 액화식 해가지고 당화식 해가 발효식 해가지고 정유식 해가지고 뭐 탈수식 해가지고 요 연료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나누면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당질계, 전분질계, 목질계. 예.
이게 제일 낫죠, 그죠? 당화 과정만 거쳐주면 나오죠, 그죠? 네. 발효 공정 통해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 수송용 에탄올도 제조한. 브라질 이런 데는 상당히 유리한 나라.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탕수수 전혀 안 나죠, 그죠? 국내 실정에는 안 맞는다. 당질계는 안 되죠. 전분질계 같은 거는 우리나라 되죠, 그죠? 이런 거. 그러나 뭐 바이오 그 전분질계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키우진 않아죠, 그죠? 예. 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도 사실 식량으로는 되지만은도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하고 있죠. 목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질계 어마어마한 폐기물 나오지만은도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러나 자체 그 나라에서 쓸 만큼은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 아마존, 브라질 이런 데는 어떻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임산량이 나오죠, 그죠? 거기서는 뽑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도 어떻다는 거예요? 리그린 제거 공정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질계를 당화시킨 경우 수율이 상당히 낮고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천처리 거쳐야 돼요.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오에탄을 만드는 건 당질계, 전분질계, 목질계 세 개 부분으로 있다. 아까 앞에 그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정비, 이제 원료대 공정비를 살펴보고 가성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봐야 되겠죠. 그죠? 당질계는 원료비가 한 75% 정도 들어가고 공정비가 25% 정도. 전분질계 이런 거 가지고 만들 때는 50도 50 정도 들어갑니다. 당질계 원료비가 생산원가 한 반 정도 들죠. 목질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공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2분의 1 이상 차지한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면 아, 당질계, 전분질계는 어느 정도 가성비가 없나. 목질계까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폐기물 같은 거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만들 수는 있고 원료비는 싸지만도 뭐예요? 인건비가 공정비가 많이 든다. 전처리 같은 것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식량을 에너지, 이 바이오탄을 가지고 만드는데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을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원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식량 수요가 늘어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많이 키워보면 식량 수급에 문제가 있죠. 원료 수급 불안정해서 원료비 상승, 원료 확보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현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이 상당히 높아. 원가 측면에서 휘발유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높다. 예. 대량 생산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된다. 따라서 값싸고 수급에 문제가 되는 바이오매스계를 기술 개발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렇게 세금 감면 규제 완화를 시켜줘야 이런 것이, 아이고, 이런 것이 발달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바이오 디젤은 유지류 작물이죠, 그죠? 콩이라든지 유채 씨 같은 거, 뭐, 식물성 기름을 추출해서 만드는 참깨 들깨. 우리가 참깨 들깨 해가지고 디젤 만들지는 않아죠, 그죠? 대량으로 만들어야 돼. 생산해야 되죠. 유채꽃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해바라기 씨, 유채 파묘 같은 거, 이런 거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 파묘 같은 거 엄청 나오죠, 그죠? 폐식용유 우리가 모으죠, 그죠? 모아가지고, 뭐,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경유와 혼합해서 바이오 디젤 만들어가 쓸 수도 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촉매와 반응식을 알킬 에스테르와 반응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연기 촉매 KOH, NaOH 같은 거 씁니다. 연기 촉매는 네, NaOH로 됩니다. 그래서 원료서가 반응기에서 분리시키고 중화시키고 여기 산첨가하고 정제시켜 가지고 바이오 디젤 해가지고 자동차에 집어넣어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지만도 우리나라 뭐 가성비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D5, BD20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식이나 그리세린 나오면은 뭐 85% 그리세린 나오면 의약이라든지 화장품 쪽에 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아, 바이오 디젤 같은 거는 식물성 기름을 추출해가 만드는 거. 주로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동식물성 유지류 같은 거. 예, 유지류 작물이죠. 그죠? 팜유, 대두유. 대두유는 콩이라고 이야기했죠. 유채씨, 폐식용유, 우지 같은 거. 동물성 기름 덩어리죠. 그죠? 요놈을 알코올과 알칼리 촉매,
KOH, NaOH 쓴다 그래도 에스테리피케이션 시계 가지고 얻어진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를 얻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이오 디젤이다. 고분자 물질이죠, 그죠? 점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 기계류에 디젤 엔진을 바로 쓰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저분자 해가지고 점도를 낮춰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디젤류와 비슷한 점도를 낮춰. 그래서 경유와 혼합해서 쓴다. 5% 이하, BD5, 그 다음 BD20, 바이오 디젤 5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디젤 5, 바이오 디젤 20 그래가지고 요거는 55는 5%, 20은 20% 섞었단 말이에요. 20%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냥 명칭을 제가 BD5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BD3.5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반응식이죠, 그죠? 들셀의 글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메탄올을 만들고 KOH나 NaOH를 촉매로 반응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그리셀롤을 만들고 요거는 딱 침전이 생겨서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만드는 거죠. 요거는 화장품용으로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화공과 같은 데는 제가 옛날에는 한 3년, 3, 4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이게 바이오 지금 저한테 아마 그 창의적 종합 설계하는 팀 중에 한 팀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쪽으로 아마 제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화학 분석 실험 시간에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뭔지 알죠, 그죠? 예, 그걸로 분석해 가지고 수율까지 계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에탄올 하는데 실험이 한 4시간 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껍질 같은 거, 예, 과일 껍질 당 성분 있죠, 그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믹서기에 착 건조시켜 가지고 수분을 없애죠, 그죠? 목줄기처럼 수분을 없애고 그 다음에 당화시키고 이스트 같은 거 집어넣어가 당화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양을 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이오에탄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목재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A4 용지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에서도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뽑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면 참 좋은데 요즘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2세대, 식용성, 비식용성이죠, 그죠? 예. 물론 먹긴 먹죠. 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 주로 쓴다, 비식용성.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미세조류, 해조류부터. 그리고 우리가 집 앞에 아파트라든지 동네 골목에 보면 요거 거둔다고 돼 있죠, 그죠? 반드시 쓰레기통 옆이라든지 보면은 식용유, 저거 거두어가지고 뭐 하냐 싶은데 실제로 거두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바이오 디젤 만드는데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자이트로바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미세조류입니다. 조류 이용해가지고. 요거는 유채꽃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바이오 디젤 만드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는 알뜰에스테리피케이션과 반응을 시켜가지고 바이오 디젤 만드는 방법이에요. 염기성 촉매 식물성 기름에다가 에탄올 섞어가지고 반응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중화시켜가지고 정제시켜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테스트튜브에 만들어 보면 분리가 딱 되죠, 그죠? 네. 요거는 바이오 디젤 부분, 요거는 뭐예요? 그리셀 부분이죠. 그리셀은 이런 데 쓰고 바이오 디젤은 경유와 혼합해서 쓰면 된다. 메틸에스테르 반응, 바이오 디젤. 아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만드는 걸 제가 사인 찍어놨는 겁니다. 이게 BD 바이오 디젤 2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원액 20% 섞었다. 그만큼 뭐 경유 덜 소모시키고 CO2 덜 내뿜죠, 그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구분이 되죠, 그지? 그다음 두 번째 제조하는 방법. 열분의 시계 가지고 가스화 만드는 겁니다. 열분의 시계 가지고 가스화를 시계 가지고 이제 촉매 같은 거 FT 합성에다가 피셔 드롭시 반응으로 해가지고
왁스라든지 디젤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경유 대체 연료로 생산할 수가 있다. 바로 태워가지고 가스, 합성가스 나오죠. 일산화탄소라든지 H2 같은 거, 메탄 가스 같은 거 나옵니다. 그놈을 촉매를 이용해서 피쇼 드롭시 반응을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왁스라든지 디젤 같은 걸 만들 수. 예, 버금간 딱 디젤은 아닙니다. 버금가는 을 만들 수가 있다.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섞으면 되죠. 원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디젤 생산하는데 SK 에너지 같은데 칼텍스, S-오일 같은데 이거는 뭐 납품 없이 정유사 우리나라 총 15개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화공과 나와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SK에너지, GS칼데, S-오일 같은데 반드시 바이오 이야기 나옵니다. 면접에서도 아마 물어볼 거예요. 꼭 무슨 석유화학 촉매에 대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엄청나죠. 그죠? 바이오에탄올 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만드는데 에탄올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옥수수, 밀도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거, 사탕수수 같은 거 뭐 여러분들 설탕 뭐 예를 들어서 설탕 원료가 부족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를 가지고 바이오에탄올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물론 어거지지만도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탕수수 가지고 그거 바이올린 너무 많이 만들어요. 에탄올 너무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해요? 설탕 가격 올라간다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죠. 그죠? 옥수수 같은 거 마찬가지. 네. 바이오 디젤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콩. 네. 우리가 콩기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이죠. 쓰이기는. 쓰이는데 콩도 디젤 위에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 무려 얼마에 42%. 그 다음 유채씨. 네. 요즘 우리 가정에서 유채씨 기름 같은 거 쓰죠, 그죠? 쓰지만은 또 잘 정제해가지고 어떻게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 바이오 디젤 뽑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에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게 지금 안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디젤 만들 때는 콩이라든지 유채씨 같은 게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탄올 좋죠, 그죠? 첨가제로서 석유 소비 감소하고 독성물질 CO2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낮죠, 그죠? 뭐하고? 석유, 휘발유 이런 데에 비해서 수분에 취약하다. 예. 장시간 금속물질하고 반응하면은 안 좋죠, 그죠? 생각 반응입니다. 겨울철에 낮은 온도에 상당히 안 좋다. 휘발유 좋으면 휘발유 쓰는데 너무 비싸고 수입해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 대체 에너지로 이제 바이오 에탄올 만든 바이오 디젤 같은 거 이런 거 쓰니까 상당히 좋죠, 그죠? 폐식용 폐전은 그냥 버리는 것보다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 다른 거에 비해서 휘발유에 비해서 어떻다냐 유해 오염 물질 배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낙스는 배출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디젤 엔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근데 바로 적용하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자동차 부품 손상이 갑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캐스트 마크다. 디젤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죠, 그죠? 낮은 연비. 그러니까 적당히 쓰는 거죠. 공정이 이거도 응고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산화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끝나 최대. 그래서 디젤 같은 거 사실 쓰긴 씁니다. 자동차 트럭이라든지 시내 버스 같은데 옛날에 시내 버스에 썼습니다. 시내 버스 썼는데 요즘은 뭐예요? LNG 쓰다가 CNG로 다 바꿔오고 요즘 또 앞으로 뭐로 바꿔요? 수소로 바뀌죠. 수소 연료 전지체로 바꾸고 있죠. 그죠?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다.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앞에 거는 바이오 디젤하고 에탄올하고 국한돼 가지고만 이야기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에탄올과 디젤 장단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은 압니다. 온난화에 기여하고 에너지를 전환이 가능하고 일반 폐기물 재생이 가능하다. 화석연료 시설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뭐예요? 화석연료 시설 석유 석탄 되는데 이거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막 바로 집어넣으면 수분 함량이 많죠, 그죠? 많아가지고 부식성 가스가 발생돼가지고 엔진 마모라든지 금속 마모가 일어나죠, 그죠? 그렇게 좋으면 바로 쓸 것 같으면 많이 만들어 버리면 되죠.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예, 높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함으로 좋다. 다육신 배출은 없죠, 그죠? 그러나 뭐예요? 바이오 디젤 쪽으로 보면 낙스가 배출되죠, 그죠? 저장 수송이 그래도 뭐 휘발성이라든지 석유 휘발유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휘발성이 적기 때문에 수송 저장이 편하다. 그 다음에 요 가스 같은 거 다양하다. 예. 바이오 매스로부터 가스까지 뽑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을 이제 보시면 뭐 아직도 연구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죠. 이런 거 하자면 그죠? 그 다음에 산림이 고갈된다. 목재류 같은 거, 특히 목재류 같은 거 키워가지고 우리가 바이오매스로 이용하자면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산림 훼손,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감소해서 생물성 파괴가 일어난다. 이런 거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화학 비료, 농약 막 살펴해야 되죠. 그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가격 폭등이라든지 원료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한 종류에만 또 집중되기 때문에 녹조류 같은 거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식량을 에너지화 사용한다는데 태워 없앤다. 먹을 것을 태워 없앤다.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 우리가 한 번 더 고찰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뽑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 못하니까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좋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3세대 바이오로 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요거는 뭐 조금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삼았는 게, 오늘 대안으로 삼았는 게 뭐예요? 미세 조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 뭐 이 전기를 뽑아내, 열을 뽑아내가지고 발전소를 돌리고 자동차가 가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연구 중에 있다. 그래서 원천 기술 같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활발하게 확보하고 있으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세제 지원 실시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것도 계속해서 이제 1세대 곡물자원, 2세대 뭐 목줄기, 전분유적, 3세대 바이오매스, 요거 이제 해조류 같은 거. 광합성 생물이죠. 플랑크톤 미세조류, 해조류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다.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죠? 이런 게 있는 게 바다 같은데, 담수 같은데, 그죠? 대규모 경작지가, 여기서 경작지라는 거는 뭐 육지 이야기입니다. 육지가 불필요하죠. 그죠? 바다에서. 일단 포커스를 바다에 맞춰 놓으세요. 해양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저감에 광합성 생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한다. 그래서 기존 1세대, 2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원료다. 그래서 여기는 지질 함량이 상당히 높고 번식, 성장이 상당히 빠르죠. 그죠? 빠름으로 해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키울 때 1년 걸리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만 키울 수도 있죠. 그럼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키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늦었죠. 그죠? 실증명하고의 진행에 있다. 그런 것이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실제로 바다에 양식당 이래 차려가지고 하고 있죠. 미세조류 사지이고 뭐 부산물이라든지 미세조류, 해조류 같은 거 추출 공정, 어유 이런 거 쭉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스테레오 반응시켜 가지고 디젤 만들어. 그다음에 당 같은 거 여기서 추출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효 공정을 당화시켜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다. 어. 그러니까 뭐 부산물은 지금 잘 안 씁니다만도 주로 이제 미세조류 같은 거, 해조류 같은 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양식이 가능하죠, 그죠? 이놈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에스테리오, 전이 에스테리피케이션 시기 가지고 에스테리피케이션 시기고 그 다음에 발효 과정, 당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자, 미세조류는 뭐 크게 뭐 미역, 다시마, 다세포, 생물 집단, 대형 조류 같은 거죠, 그죠?
전 세계에 상당히 종이 많죠. 그죠? 우리가 앞에 1세대, 2세대 박아서는 어떻게 해요? 목재류고, 팜유, 자이트로파고, 해바라기죠, 콩, 대두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죠. 그죠? 그러나 바다, 해양에서 사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아주 연구 중에 있죠. 그죠? 어느 놈이 과연 같은 미세조류라도 가성비가 맞느냐, 전기를 많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예, 그 연구해야 되겠죠. 이 많은 종 분포 중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크기가 상당히 작죠. 그리고 나무는 상당히 크죠. 그죠? 네, 기름 성분보다 더 작죠. 그죠? 20에서 10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 예, 메타 이하죠. 그죠? 상당히 작죠. 생장력이 상당히 좋다. 극지방에도 미생물 살죠. 쪼리고도 살죠. 그죠? 또 안 사는 데가 없죠. 그죠? 성장이 빠른 조건만 맞으면은 5시간, 6시간에 2배로 분열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상당히 이점이죠. 이게. 그죠?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있고, 지방이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는 에탄올, 바이오가스, 지방을 이용해서 바이오디젤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탄수화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방 성분이 높은 20만 중에서 30만 종 중에서 어느 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런 것만 대량 번식하면은, 예, 잘 키우면 어떻단 거예요? 미세조를 대량 번식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이때 이제 조류의 선정 조건 너무 뭐 깊숙이 좀 들어왔는 적어도 있는데, 야, 어떤 조류를 그러면 선정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탄수화물하고 지방성 함량이 높아야 되죠. 그죠? 가능하면은 담수 해양에서도 쌍방에서 잘 서식할 거. 그 다음에 배양 키우고 거두어들이고 지질 추출이라든지 전환 이런 게 쉬워야 되죠. 그죠? 어려우면 안 되죠. 그만큼 가성비가 안 맞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같은 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 예, 많은 부분이 규명된 것이 쉽다. 어려운 거는 또 1단계부터 밟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럼 고부가 유용물질 한번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뭐 미세조류 막연하게 뭐예요? 뭐 크롤렐라 같은 거.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크롤렐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류 전기, 에너지 뽑을 수 있죠. 뽑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식품 보조제로 나오죠. 그죠? 약, 예, 가능해야 된다. 광합성도 유기물을 생산, 이산탄소 흡수하고, 예, 탄소 배출하지 않고, 영양분이 많은, 뭐, 크롤렐라 같은 거, 스프롤릴라 같은 거, 크롤렐라, 이런 거 아주. 지금 현재 요거는 규명이 어느 정도 됐죠. 그지? 그래서 무조건 놓고 뭐, 우리가 강릉 바닷가 가지고 미세조류 온다. 요놈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음, 자, 질문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질문요. 시험은 뭐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건데 12월 7일 날인가 기말고사가 12월 7일부터 6일부터입니까? 예, 그럼 12월 7일 날 화요일 날 지난번에 중간고사도 화요일 봤죠, 그죠? 예, 제가 문자 한번 날려드릴게요. 어제 지난주인가 우리 과에 그 기말고사 시간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간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2월 7일 날 오후 1시부터인가 뭐 시간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하여튼 예, 화요일 날 시험 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질문 없어요? 없으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